소선호는 기원전 66년 졸본부여의 5부족 가운데 하나인 게르부의 공주 또는 지역의 유력자인 연타발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북부여 왕 헤브루의 서손인 우태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인 우태가 일찍 죽어 과부가 되었지만 아버지와 남편에게 넉넉한 유산을 받고 든든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던 소선호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때에 소선호는 동부여에서 금화왕의 아들들에게 쫓겨 졸본으로 들어온 주몽을 만났고 두 세력이 힘을 합치자 백발백중의 활솜씨를 자랑할 정도로 무예가 뛰어난 주몽과 소선호의 자본이 합쳐져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다. 마침내 기원전 37년 2월 졸본 남쪽의 도읍을 정하여 고구려를 건국하기에 이르렀고 소선호는 주몽과 혼인하였다. 그리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소선호는 고구려의 첫 번째 왕비가 되었다. 소선호와 주몽의 시너지는 고구려 건국 이후에도 지속되어 고구려는 말가를 물리치고 분류국, 행인국을 복속하는 등 나라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은 소선호가 나라를 창업하는데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녀를 총애하고 대접하는 것이 특히 후하였고 비류와 온조를 자기 자식처럼 대하였다. 라고 당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고구려는 발전하고 둘은 행복하게 지냈으나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치기 전에 혼인했던 예씨 부인의 아들 유리가 주몽에게 찾아오면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주몽은 유리를 태자로 삼았고 소선호의 맏아들이었던 비류가 왕위를 이으리라 생각했던 소선호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소선호는 이 상황에서 유리와 권력 다툼을 벌이는 대신 소선호를 따르는 세력과 비류, 온조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 떠나기로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처음 대왕이 부여에서 난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 오셨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재산을 기울여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와 애쓰고 노력함이 많았다. 지금 대왕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 나라가 유리에게 돌아갔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혹처럼 남아있는 것은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좋은 땅을 선택해 도읍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라고 비류가 온조에게 말했다고 한다. 소선호는 자신을 따르는 세력과 함께 남하하여 한강 유역에 이르자 바닷가에 살고 싶어하는 비류에게 10명의 신하가 말리며 말했다. 이 하남 땅은 북쪽으로 한강이 띠를 둘렀고 동쪽으로 높은 산악에 따랐으며 남쪽은 비옥한 들판이 바라보이고 서쪽은 큰 바다로 가로막혔으니 이런 자연적인 요새와 지리는 얻기 어려운 지세입니다. 도읍을 여기에 세우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류는 듣지 않고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로 갔지만 땅에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였다. 반면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고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소선호 또한 장남인 비류 대신 온조가 있는 위례성으로 갔다.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비류가 죽자 그 백성들이 위례성으로 향했으며 나라 이름을 백제라 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6년 소선호가 세상을 떠났다. 온조왕은 나라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서 우리 강력을 침범하기 때문에 편안한 나날이 적다. 하물며 요즘에는 이상한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국무마저 세상을 떠나셔서 스스로 편안할 수 없는 상태이니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라며 천도를 강행했다. 또한 몇 년 뒤 낭낭이 침입하여 위례성이 불타는 일이 발생하자 백제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소선호를 모시는 사당을 세워 국무를 넘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받들었다.